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손종우 색소폰 교실을 맡고 있는 손종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흡법과 그리고 운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소리를 내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용호흡법 또 실용 운지법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법에는 두 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숨 쉬는 방법인데 이렇게 견식 호흡법 또는 휴식 호흡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슴으로 숨 쉬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 어깨 모습을 보게 되면은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복식호흡법인데 복식호흡법은 어깨는 가만히 있고 숨을 들이마시면은 배가 나오고 숨을 내쉬면은 배가 들어가는 이런 호흡법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흉식호흡을 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은 배꼽으로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의식적으로 배꼽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내면은 저절로 호흡이 딸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게 되죠. 그 다음에 내쉴 때에는 배꼽을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악기를 소리를 내보면서 악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악기를 좀 내려놓고 마우스피스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자마자 대부분 시작하는 분들 초보자들은 되게 이렇게 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우스피스는 입에 문 상태로 배꼽만 이렇게 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길게 하는 게 좋은가? 실제 연주에서 필요한 호흡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8을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충분해지면은 12박자 또 그 다음에 16박자까지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자, 12박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16박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나 어깨로 숨을 쉬면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16박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음악은 일반적으로 4박자 단위로 되어 있죠.
네 박자 단위로 한 마디에 네 박자 4분의 4박자일 경우 네 박자가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 일반적으로 두 마디 단위로 연주를 하게 돼요. 나의 살던 고향은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살던 고향은 숨 쉬고 꽃 피는 산골. 그래서 최소한도 8박자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왜 12박자를 얘기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는 4박자짜리 얘기한 거고 음악에서는 3박자짜리가 또 있어요. 근데 3박자는 한 호흡에 4마디를 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 바다 멀리 12 물새가 나르고 둘셋. 그래서 왈스일 경우 4분의 3박자일 경우에는 4마디 단위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12마디까지 12를 셀 때까지 이렇게 숨을 조절해서 내보내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왜 16마디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16마디도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프로들이 연주하는 난이도가 높은 연주곡들은 한 호흡에 4마디를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예 호흡법을 잘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 놓으면은 이제 그런 곡들을 연주할 때 당황하지 않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나는 8박자를 하고 싶은데 8박자가 도저히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16박자가 안 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기초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여기서 조만큼만 가도 차를 타야만 되고 차로 움직여야만 되는 이게 자동차에 익숙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거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을 많이 일상생활 하시고 특히 65세가 넘은 분들은 지하철 공짜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러면 환승역에서 많이 걷게 되니까 별도로 헬스클럽에 다니지 않으셔도 운동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호흡이 많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제가 이제 실용 호흡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소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내는가? 소리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후 하고 소리 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불기 전에 혀로 리드를 막았다가 띄워주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텅잉, 혀를 사용한다 그래서 텅잉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후로 부는 방법. 투.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는데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 때 어떤 분들은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호흡이 모자랄까봐 이렇게 조금 무는 분들이 있어요. 마우스피스를 정확하게 무는 방법은 한 1.5cm 정도, 1.5cm 정도 이렇게 물고 운니는 고정을 시키고, 예,
아래 입술은 이로 부는 게 아니라 입술을 적당히 덮어서 그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5cm 정도 이렇게 불다가 보면은 소리가 잘 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항상 운니로 고정을 시키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후 불었습니다. 이번엔 텅잉. 자, 그러면은 텅잉은 왜 배워야 되느냐? 텅잉은 왜 배워야 되느냐? 연주를 하다가 보면은 똑같은 음을 계속 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연주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번 혀로 리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리드를 막는 거는 소리를 짧게 내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음악 용어는 스타카토라고 하죠. 이게 스타카토일 때는 잡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운을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혀로 여기를 툭툭툭 건드린다는 느낌으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제 그러니까 8박자 단위로 제가 해볼게요. 4박자 단위로 해볼게요. 4박자하고 숨을 쉬는데 제가 3가지로 숨을 쉴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코로 쉬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째. 참 보기 싫죠. 그죠? 이것도 안 됩니다. 3번째. 아래 이쪽에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를 이용해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그러면은 숨을 코로만 들이마시면 안 되느냐? 네, 코로만 들이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입으로만 들이마셔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코와 입을 사용해서 동시에 많은 양의 호흡을 빨리 들이마시는 게 이게 호흡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악기와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음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운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지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투 옥타브를 가지고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하는 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음서부터 연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음역대의 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음역대의 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사이에 또 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 위에 이 네 개 이외에 또 다른 운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프레젤렛, 그래서 우리가 정상 운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그 이상의 소리,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최고음이 파샵인데 파샵 이상서부터 내는 소리를 우리는 프레젤렛 또는 알티시모 또는 하모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상당히 고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은 그냥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실제로 소리를 내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불어가면서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음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솔에서부터 그 다음 솔, 그 다음 도까지 불어볼게요. 이렇게 중음역대. 두 번째 저음역대. 세 번째 고음역대. 도 이상. 그 다음에 사이음. 도에서 레 사이에 사이음이 있죠. 레에서 레 미 사이에 반음이 있죠. 파에서 솔까지 사이에 파샵이 있죠. 솔에서 라까지의 솔샵이 있죠. 라에서 시까지의 라샵 반음이 있죠. 자, 이제 입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칠판에 하나씩 음을 그려가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음역 때부터 자, 제가 도부터 안 하고 솔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저음을 내는데 저음 소리가 잘 안 났죠. 그러니까 색소폰 저음은 소리가 잘 안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음부터 자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귀찮아서 그 연습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은 웬만하면 다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부터. 솔은 왼손입니다. 왼손.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를 다 막아주는데 어디를 막아주느냐 하면은 요거 자개가 있죠. 요거 자개가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막아주면은 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보다 라는 높죠. 그럼 어떤 운지일까요? 하나만 띄워주면 돼요. 어떤 원리냐면은 이 키는 열어줄수록 음이 올라가고 막아줄수록 막아줄수록 소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열어주고 내려갈수록 닫아주고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솔. 라. 하나 열어주고 시. 시에서
도로 갈 때는 시에서 도로 갈 때는 다 놔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도샵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 갈 때에는 다시 가운데 손가락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솔라 시도 여기까지 했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솔이에요. 솔인데 옥타브 위에 솔입니다. 그러니까 위나 아래나 운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뒤쪽을 보게 되면은 뒤쪽을 보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곳이 있죠. 네.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곳 바로 위에 보면은 반달 모양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요거예요. 요거. 네. 네. 요거를 눌러주고 불면은 옥타브 위에 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색소폰은 정말 너무나 쉽게 연주하는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연주하기 참 쉽게 만들어진 악기 같아요. 자, 아까는 이걸 누르지 않고 부른 거예요.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옥타브 위 밑에 거 이거는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르고 자, 요거 누르는 방법은 이걸 누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에 점프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추가로 더 눌러주면 돼요. 가볍게.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꾹꾹 이렇게 힘을 줘서 누르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틀어주는 모양이 되겠죠. 네.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잡기만 하면 여기가 쑥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해볼까요? 바꿔주죠. 한 번 더. 이제는 거꾸로 내려와 볼게요. 마찬가지로 도시라솔 거꾸로 내려와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요것만 놔주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점프를 했다면은 이걸 놔주기 위해서는 다시 또 점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눌러준 상태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면 돼요. 자, 아까 도가 가운데 손가락이죠. 그러면은 이제 중음역 때는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레, 미, 파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솔라시도 했으니까 이제 솔, 파, 미, 레, 도로 내려와 봅시다. 하나씩 막으면 됩니다. 하나씩 막으면 음정이 내려간다고 했죠. 고음에서 해볼게요. 중음에서.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르고 있던 걸 놔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옥타브 키 누르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쉽게 지워지니까 제가 다시 한번 걸어드릴게요. 전자 시판이 아주 좋으네요. 조금 아까 연주했던 거 옥타브 키를 누르고 오른손을 사용하는 운지입니다. 자, 처음 똑같습니다. 옥타브 키만 놔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 파, 미, 레, 도.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부는 거 보셨죠? 제가 연주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음은 그렇게 쉽게 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도부터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색소폰을 불고 싶은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용 운지법으로 접근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솔, 파, 미, 레, 도. 자, 그러면은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도레미파솔. 아까 솔라시도는 했죠? 바꿔줘요.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옥타브 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저음은 저음도는 새끼손가락이고 중간도 높은 도는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서 헷갈리는가 하면은 중간음 옥타브 위에서 솔, 파, 미, 레, 도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절대 바꿔줬죠. 이 가운데 손가락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낮은 음은 새끼 손가락, 중간도는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바꿔주고 왜 똑같아요. 요거나 똑같아요. 요래나 똑같아요. 운지 이 옥타브 키만 바꿔줘요. 내려올 거요. 가운데 자,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중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음까지 연결하는 걸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옥타브 위에, 그러니까 고음역대, 오늘은 이제 사이음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이 사이음에 대한 또 설명을 또 이렇게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하는 거는,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해도 이해가 늦는 분들은 또 잘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또 말을 빨리 못해요. 자, 그럼 옥타브 위 고음역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음역대는 자, 도는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키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를 여기로, 위에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로, 뒤에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로 요거 하나를 눌러주면은 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제일 어려운데 미는 하나를 더 눌러줘요. 더 눌러주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사이드 키가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서 맨 위에 거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파는 이제 더 누를 게 없죠. 그럼 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그냥 요걸 눌러주면 됩니다. 요거. 3개, 그러니까 3개를 다 누르게 되는데 손가락 1번 손가락으로 여기도 누르고 두 번째 것도 누르고 마지막엔 이걸 누르고.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내려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프로들도 연주자들도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이 긴장을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미에서 레로 내려올 때 두 개를 동시에, 올라갈 때도 레에서 미로 갈 때 동시에 해줬듯이 내려올 때도 동시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내려올 때 어느 한 손이 어느 한쪽이라도 시차가 생기게 되면은 소리가 두 가지 소리가 나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내려올 때도 이 부분은 운지를 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들이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배워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주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